안녕하세요. 연애 심리 전문가 김재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천 건이 넘는 연애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고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는 여성분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한테 잘해주긴 하거든요.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가끔 연락도 오는데 이게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원래 다정하고 친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를 정말 이성으로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도무지 헷갈려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썸인 듯 썸 아닌 썸 같은 상황. 그 모험 속에서 오는 불안감과 답답함,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새 카톡 하나를 붙들고 예미를 해석하느라 잠 못 이루고 친구들에게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캡처해서 물어보는 그 심정 말입니다. 사실 남자의 심리 구조는 여자보다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여성분들이 놓치기 쉬운 그러나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는 단순히 아는 여자 사람 친구나 귀여운 여동생을 대할 때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은 대상을 대할 때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행동의 우선순위가 재배열되며 삶을 대하는 태도마저 바뀝니다. 그냥 편한 친구일 때 남자는 철저하게 효율성과 본인의 즐거움 위주로 움직입니다.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하지만 상대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성이 되는 순간 남자의 본능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수컷으로서의 기질, 즉 사냥 본능, 보호 본능, 공급자 본능들이 폭발적으로 깨어납니다. 오늘은 남자가 여자를 단순히 편한 사람을 넘어서 가슴 뛰는 이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의 변화를 5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누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리학적 이론과 수만 건의 실제 사례, 그리고 남자인 제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남자의 본능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그 남자의 애매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심리 투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남자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사인 첫 번째 영역, 책임감과 보호 본능의 발동, 해결사가 되고 싶은 영웅 심리.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본능적으로 바뀌는 것은 태도의 무게감입니다. 친구 사이일 때 남자는 가벼운 조언자이거나 함께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 혹은 술잔을 기울이는 동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친구인 남자에게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인 남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그 부장 도라이네. 잊어버려. 오늘 술이나 한잔 할까? 혹은 원래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힘내라. 여기서 끝입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의 뇌에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영웅 심리, 히로 인스팅트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치환됩니다. 당신의 불편함, 당신의 슬픔, 당신의 어려움은 그가 해결해야 할 퀘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듯 요즘 노트북이 너무 느려서 작업하기 힘드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관심 없는 남자는 오래 썼나 보네. 포맷 한번 하든가 하나 새로 사 라고 무미건조하게 답합니다. 조언은 주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다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노트북 모델명이 뭐야? 산지 얼마나 됐어?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컴퓨터 잘하는 애가 있는데 물어봐 줄까? 아니면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전자상가나 매장 가서 한번 볼래? 내가 좀 봐줄게. 보이십니까? 그는 구체적인 행동과 해결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당신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인맥,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당신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바로 남자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고마워. 덕분에 해결됐어 라고 말하며 웃을 때 남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성취감과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또한 물리적인 보호 본능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부터 맹수로부터 가족을 지키던 수컷의 DNA입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차도 쪽으로 걷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다릅니다.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 어깨에 치이지 않도록 팔로 살짝 가이드를 한다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뒤에서 받쳐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특히 밤을 든 시간, 기가 상황에서 이 본능은 정점을 찍습니다. 그냥 친구라면 택시 탔어. 조심히 가라. 도착하면 톡해 정도가 매너의 끝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라면 남자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늑대 같고 밤길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지금 택시 탔어. 택시 번호판 찍어서 나한테 보내. 너무 늦었는데 데리러 갈까?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안 자고 기다릴게.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고 할 수만 있다면 집 앞까지, 아니 현관문 앞까지 데려다 주려 합니다. 친구일 때는 택시비 많이 나온다며 얼른 가라고 손을 흔들던 그가 굳이 본인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심지어 자기 집과 반대 방향인 당신의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매너가 아닙니다. 내 여자는 내가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는 원시적인 수컷의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보호해야 할 대상, 내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묵직한 보호 본능이야말로 남자가 여자를 친구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듬직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삽사인 두 번째 영역, 가성비를 무시한 자원의 투자,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경제학. 남자는 기본적으로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돈이라는 모든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값, 즉 가성비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관심 없는 대상, 혹은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자신의 귀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냉철하죠. 굳이? 라는 말이 남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단어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 가성비 계산 회로가 완전히 고장납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효율성을 따지던 남자가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100%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원, 바로 시간을 봅시다. 현대 사회의 남자는 바쁩니다. 직장 생활, 자기 개발, 취미, 휴식 등 24시간이 모자랍니다. 특히 남자에게 혼자만의 휴식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은 다음 주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충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황금 같은 주말, 휴식을 포기하고 당신을 만나러 나옵니다.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고작 당신 얼굴 30분 보겠다고 달려옵니다. 다음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하는데도 당신과의 통화를 끊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비율의 극치죠.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 미친 짓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보는 것이, 당신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잠을 자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자 에너지 충전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시간 속에 당신이 우선순위, 영순위로 배정되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비싼 밥을 사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도 체면치레나 사회생활을 위해 혹은 나중에 생색내기 위해 밥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에게 쓰는 돈에는 디테일과 정성이 묻어납니다. 당신이 한 달 전쯤 지나가다 저거 귀엽다 라고 했던 작은 액세서리를 기억했다가 툭하니 선물합니다. 당신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기프티콘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약국에 들러 락을 사오거나 배달을 시켜줍니다. 당신이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하면 검색에 검색을 거듭해서 가장 평점이 좋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낡은 신발을 계속 신을지언정 당신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그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당신에게 쏟아부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무엇보다 내 여자가 행복해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돈이나 시간보다 더 큰 보상, 리워드이 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의 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원래 용건 없는 연락을 싫어합니다. 어디야? 밥 먹었어? 이런 연락은 남자들끼리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좋아하면 그는 수다쟁이가 됩니다. 지금 밥 먹으러 왔어. 여기 메뉴판 봐봐. 날씨가 갑자기 춥네. 따뜻하게 입고 나가. 지나가다 귀여운 고양이 봤어. 이런 소소하고 어찌 보면 쓸데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것은 보고 리포트가 아닙니다. 공유세요입니다. 자신의 일상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고 당신의 일상에 자신이 스며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바쁜 업무 와중에도 틈을 내어 화장실에서 몰래 당신에게 답장을 보내고 있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시간은 곧 그의 마음입니다. 삽사인 세 번째 영역, 사냥꾼의 눈빛과 영역 표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남자의 본능 중 가장 원초적인 것은 바로 술욕과 정복욕입니다. 여자를 그냥 친구로 볼 때는 이 욕구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썸을 타든 소개팅을 하든 전 남친 이야기를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해봐. 그 남자 괜찮네. 라며 쿨하게 조언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성으로 느끼는 순간 질투와 독점욕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화산처럼 솟구칩니다. 쿨한 척하려 해도 표정에서, 말투에서 다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주변 수컷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평소에는 유쾌하던 그가 당신이 직장 동료 남자 이야기를 하거나 남사친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면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집니다.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거나 까칠해지죠. 그 남자 누구야? 친해? 그 자식 좀 이상한데.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알아. 걔 별로야. 너무 늦게까지 같이 있지 마. 이렇게 그 남자를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단속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가 속 좁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이 회식 자리에 간다고 하면 남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누가 옆에 앉는지 집요하게 캐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호한 관계를 건디지 못하고 정해야 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당신과 다른 남자들이 섞여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 듭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헷갈릴 때 없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고백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당신의 마음을 떠보고 우리 관계에 라벨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 테러토리에 당신을 초대하고 공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모임에 당신을 데려가 소개해 주려 한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이 여자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다, 내 여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와 동시에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 금지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 이야기, 가정사 등 남에게 잘하지 않는 가장 사적인 영역을 공유한다는 것은 당신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깊숙이 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체적인 거리감, 프락스믹스, 또 현벽이 좁혀집니다. 대화할 때 몸이 당신 쪽으로 기울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당신의 손과 가까워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는 미러링 효과, 미러링 이펙트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머리를 넘기면 그도 머리를 만지고 당신이 물을 마시면 그도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스킨십의 시도가 나타납니다. 노골적인 스킨십이 아닙니다. 길을 건널 때 팔을 살짝 잡거나 머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는 척하거나 손 크기를 대보자고 하는 등 아주 사소한 명분을 만들어 당신과의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를 만지고 싶고 닿고 싶어 하는 본능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스킨십은 성적인 의미를 넘어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입니다. 삽사인 네 번째 영역, 미래를 그리는 대하, 나, 아이에서 우리, 이, 로의 학장. 남자는 본래 현재에 충실한 동물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따르는 미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라면 대화의 시제가 현재나 아주 가까운 반기 미래에 머무릅니다. 지금 뭐해? 다음 주말에 영화 볼래? 정도가 전부죠. 하지만 당신을 인생의 파트너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시제가 장기적인 미래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 반드시 당신을 포함시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 거기 가봐서. 내년 여름에는 서핑 배워볼래.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할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나, 아이라는 주어가 우리, 이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에 당신과의 관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당신에게 공유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나는 3년 뒤에는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컷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그 여정의 동반자로서 당신이 적합한지, 당신이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나중에 어떤 스타일의 집에서 살고 싶어? 아이 좋아해. 이는 자신의 미래 설계도에 당신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과 맞는지 끊임없이 맞춰보려는 시도입니다. 더 나아가 남자는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강함을 강요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 두려움, 고민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 갑옷을 벗어던집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것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징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커리어 결정이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는 이미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 라이프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셉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적 교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평생의 반려자로 가늠해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삽사인 5번째 영역. 당신을 향한 디테일한 관찰과 기억. 사랑은 최고의 기억력 증진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멍탐정이 됩니다. 아니, 당신이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학자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변화에 둔감합니다. 관심 없는 여자가 머리를 잘랐는지, 새 옷을 입었는지, 네일아트 색깔을 바꿨는지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친구가 나 뭐 바뀐 거 없어? 라고 물으면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동공지진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의 변화에는 고성능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오늘 앞머리 내렸네. 귀엽다. 그 귀걸이 처음 보는 거네. 잘 어울린다. 오늘 화장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분위기 있어 보여. 이런 사소한 변화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것은 그가 원래 섬세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 당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의 머릿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청각적 기억력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들을 전부 기억합니다. 너 저번에 복숭아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 이거 먹지 마. 너 비 오는 날 싫어한다고 했지.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 챙겼어. 너 매운 거 잘 못 먹잖아. 덜 맵게 해달라고 할게. 본인도 잊고 있었던 사소한 말들, 스쳐 지나가듯 했던 불평들을 그가 기억하고 챙겨줄 때 여자는 감동합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그것은 억지로 외우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의 중요 정보로 분류되어 장기 기억으로 강력하게 저장되기 때문에 저절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또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텍스트 몇 줄만 봐도 당신의 기분을 감지합니다. 메신저의 말투가 조금만 단답형이 되어도 평소 쓰던 이모티콘이 없어도 그는 불안해합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어? 기분 안 좋은 거 있어? 목소리가 힘이 없네. 누가 괴롭혔어? 당신의 감정 상태가 그의 하루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그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고 당신이 우울하면 그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찝찝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기분의 고저가 그의 관심사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목적 없는 관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고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사랑의 열망입니다. 삽사인 맺은말.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남자가 여자를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인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2. 벌포 책임감과 보호 본능.
벌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고 안전을 지키려는 태도. 2. 벌프 자원의 아낌없는 투자. 벌프 시간과 돈의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당신에게 쏟아붓는 행동. 3. 벌프 질투와 영역 포시. 벌프 다른 남자를 경계하고 당신을 자신의 세계에 들이려는 모습. 4. 벌프 미래 지향적 대하. 벌프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내면을 공유하는 깊은 대하. 5. 벌프 디테일한 관찰과 기억. 벌프 당신의 사소한 변화와 말들을 놓치지 않는 세심함. 이 5가지 신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해서 마음을 숨기는 데 서춥니다. 말로는 아니야, 그냥 친한 거지라고 둘러대도 그의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을 향한 눈빛은 속일 수 없고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여성분이 남자의 확실한 고백, 나랑 사귀자라는 그 한마디만을 기다리며 불안해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짜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고백은 확인 사살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의 행동은, 그의 시간은, 그의 눈빛은 당신에게 수만 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남자가 제가 말씀드린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 당신도 한 발짝 다가가 주십시오. 남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동물입니다. 그도 당신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따뜻한 미소, 감사의 표현이 그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너랑 있으면 참 든든하고 좋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 남자는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은 서로의 신호를 읽어내는 지혜로운 눈입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는 썸의 안개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확신에 찬 눈으로 그의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남자의 마음은 복잡한 미로 같아 보이지만 그 입구에 서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직 당신만을 향해 뻗어있는 브레이크 없는 직선도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헷갈림이 확신으로 바뀌고 그 확신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받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연애 심리 전문가 김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